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해서 내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삼성증권,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은 인연이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사회생활, 즉 첫 직장을 이곳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제 첫 직장이었던 만큼 더욱더 책임감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사실 2018년에 한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유령증권 배당 사고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나서 일이었지만 이때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거를 했던 직원들은 좀 우발적이었어요. 뭐 제가 그분들을 편들려는 건 아니고 계좌에 이렇게 막상 찍힌 걸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매도 버튼이 나갔다. 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매도한 사람 중에는 바로 되사가지고 이걸 만회했던 사람도 있고요. 뭐 그리고 그걸 하면서 거기서 차익을 얻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걸로 차익을 얻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주가 그러면서 한 번에 10% 이상 급락하고 그를 따라서 이제 손해 본 개인 투자분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좀 논란이 되는 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러한 사고들을 겪으면서 사실 더욱더 굳건해진 메이저 증권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부 통제, 보수적인 문화에 이런 통제가 강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사고까지 더해진 다음에는 더욱더 실적의 안정성까지도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삼성증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오늘 시간은 첫 영상이니만큼 확실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뭐 여전히 IB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다시금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 브랜드를 활용한 브로커리지 매출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삼성이라고 하면 신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삼성증권 영업 방향도 뭐 이런 고액 자산가 분들 중심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타사 대비 차별화된 좀 영역들을 구출하고 있다 보니까 지점을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브로커리지에서 오히려 높은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때 60개가 넘은 지점들이 있었고 지금도 타사들은 한 50개에서 60개 지점 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삼성증권 지점은 3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이 지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좋아진 거는 비용 효율화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직원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도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강점 속에서 브로커리지 수익, 이제 리테일 수수료와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계속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B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물건들 가져오다 보니까 타사 대비 조금 이 부분 수익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2023년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종목이 파두였잖아요. 파두 같은 종목을 이제 IB 업무에서 가져와서 상장시키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ECM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주선함으로써 그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은 타사 대비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IB 쪽에서는 좀 리스크는 줄일지언정 그래서 수익도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도 타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뭔가 발행 영업을 한다면 좀 이게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위에 이제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삼성금융선진화 시스템이 또 있어가지고 이런 통제가 되는 점이 또 이런 바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브로커리지 MS는 상당히 높은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MS도 8%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보통의 대형 증권사들이 이렇게 5대 증권사가 7에서 10% 정도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이 꽤 선두적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미래에셋보다도 이제
그 후광통부터 해가지고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도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우수한 직원들은 해외 기업 탐방도 많이 보냈었어요. 저 역시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직접 데이터를 쌓고 고객들한테 전달하면서 여전히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MS가 있다. 여기에 나오는 수익도 브로커리지의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인수 및 주선 수수료 관련 IB 관련 매출은 타사 대비 좀 약점이다. 하지만 이건 뭐 보수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 점을 또 안정성에서 높게 쳐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은 어디에서 또 강점이 되느냐? 이 부동산 PF와 운용 수익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PF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증권사가 이제 시공사에 대출을 해줘서 큰 규모의 대출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이자 수익을 얻는 건데 이 부분이 근데 일정 이상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부실 PF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실적에 큰 부담을 주고 한 번에 부실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가면서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및 기타 수익에서도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운용인데 채권 운용 수익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평가 손실이 나고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채권 평가 이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운용 쪽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커버를 잘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 관련해서도 이자 비용을 조절하면서 조달해오는 금리를 조절하면서 순이자 수익도 안정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공격적인 영업보다는 보수적인 영업 속에서도 수익을 내면서 안정감을 차지하고 있다. 안정감을 키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PF나 뭐 해외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실물 투자가 좀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이슈가 되거나 할 때도 그런 리스크에서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삼성증권은 제한적인 리스크 속에서 강점인 브로커리지 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에는 모든 증권사들이 호황기였으니까 그때는 당연히 높은 영업이익을 벌었고 2022년에 떨어졌던 거를 빠르게 만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배당 성향을 높게 유지하고 있고 주당 배당금이 평균 2,000원에 3,000원대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6% 내외로 나오기 때문에 좀 높게 잡으면 7%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실적 속에서 연말 배당주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리테일 부분의 성장이 계속되는 게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테일 부분에서 참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IB 쪽에서는 계속 보수적인 좀 접근으로 이 부분 매출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우수고객 위주의 우수고객 위주로 우수고객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이제 좀 고액 자산가 분들 위주로 좀 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지점수를 줄여서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인 리테일 영업을 하고 있는 삼성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테일 기반, 네,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 위주로 안정된 영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주식이라든가 차별화된 이제 상품들로서 경쟁력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평균 업력도 다른 증권사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운영 기조로 뭐 IB 실적은 좀 아쉽지만 해외 투자라든가 채권 손실 등의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 부분이 강점이 되겠고요. 업황 개선이 좀 2024년에 미국 시장에서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뀐다면 실적 상승과 함께 거기에 따라오는 배당 수익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삼성증권에 대해서 안내 드렸는데요. 첫 영상이니만큼 기본적인 포인트들 어디에 관심을 더 줘야 될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나오는 이슈들 제 고향인 회사인 만큼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는 이제 삼성 이런 금융 그리고 반도체 등 영상 말고도 전 섹터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정확하고 빠르고 집요하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검색하고 확인하고 영상 보시면서 투자에 적극적으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